자, 요약서는 121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중요라고 돼 있지요.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예.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화폐의 시간 가치로 갑니다. 시간 가치를 구하는 자본 환원 계수를 공부합니다. 투자는 현재 하는데 수익은 장래에 발생하죠. 그럼 투자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 가치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수식부터 정리라고 할게요. 시간 가치를 구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고요?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은 내가 계수다. 읊어봅시다. 첫 번째, 일시불에 현가 계수가 있고, 두 번째, 연금에 현가 계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저당 상수가 있다.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에도 역시 일시불에 내가 계수, 미래 가치 계수, 동일한 방법으로요. 연금에 내가 계수가 있었고, 특이한 게 뭐다? 감채의 기금 계수다. 뭐 종류를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5월달 과정이니까 수식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로 갑니다. 1 플러스 R의 N승. R은 뭐죠? 이자율. N은 기간, 복리 개념이었습니다. 요거 분의 1이 뭐예요? 현가 계수.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 R은 뭐라고 읽었고요? 할인율. 다시 바꿨으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는 기본 수식이라 그랬어요. 연금의 내가는 꼭 외워두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R분의 했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요놈의 역수는 감채의 기금. 이렇게 역수라 그랬으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그럼 R 올려보내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 역수였죠. 이렇게.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넘겨서 부호 바뀐다 그랬죠. 자, R 그대로 가져오고요. 전부 다 부호 바뀐다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역수 관계라 그랬으니까 다시 분모부자를 바꿨으면 됩니다. R 올려보내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만 잘 외워두시면 뒤집어서 뭐가 되고 감채의 기금.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 1은 뭘로 바뀌었고 플러스 1로. 괄호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 N승은 뭐다? 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계산 문제에는 수식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수식을 꼭 숙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이 역수관계,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다.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일시불의 내가 계수 기간 5년 잡고요. 보고 계신 그림처럼 현재 1억 원의 토지 가치가 복리로 5년 동안 가격이 상승하면 5년 후에 토지 가치는 무엇으로?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자, 1억 원의 토지가 해마다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하면 5년 후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일시불이 무슨 말이었죠? 한번 연금은 매년 일정액씩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간 다시 5년. 이제 매년 1,000만 원씩을 계속해서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역시 복리로 5년 동안 운용되면 5년 후의 가치는 연금의 내가 계수로 구한다. 마치 정기적금의 만기 금액을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대가 감채기금이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5년 후에 이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적립할 금액은 무엇으로? 감채기금 계수로. 주택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단위로 적립할 건 감채기금. 다시 바꿔서요. 주택자금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00만 원씩 적립한다면 5년에 오는 것은 연금액과.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가로 갑니다.
5년 후에 부동산 판단했지요.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5년 후의 금액이죠.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러면 2년 차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도 일시불의 현가계수. 4년 차의 임대료 수입 현재 가치도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러니까 자 2승분의 1, 4승분의 1, 5승분의 1 하면 됩니다. n년 후에 금액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구한다. 매각대금은 5년 후의 금액이죠. 이 5년 후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구하더라. 다시 이 금액의 미래 가치는 뭐라고 했고 일시불의 내가 이 금액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반대했단 말입니다. 일시불의 역수는 다우장간에 일시불이다. 일정액을 적립했을 때 5년 후였는 금액이 연금의 내가라고 했고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적립할 금액은 1,000만 원씩 뭐예요? 감세의 금액. 반대 개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의 의미는 뭐였어요? 매년 일정액씩. 현가는 뭐고? 현재 가치. 기간 5년. 자, 매년 1,0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이 있는데 그것에 뭘 물어봤습니까? 현재 가치. 이걸 한꺼번에 환원해서 받으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배경을 알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해마다 임대료 수입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계수. 해마다 임대료 수입이 다르면 무엇으로? 일시불의 현가. 매년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저당상수. 용자를 받고 나서 자 원리금 균등이죠. 해마다 갚을 원리금은 무엇으로?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해서 구하더라. 즉 용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해마다 갚아야 할 뭘 구할 수 있다. 원리금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는 무슨 관계? 이렇게 영역에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갚을 원리금은 그러면 용자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에서 구할 수도 있다. 역수니까요.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 하나, 용자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역수관계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해마다 갚을 원리금은 용자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역수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에서도 매기의 원리금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그림을 다 잘 보시고요. 개념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이쪽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100% 물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들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응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건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중도 상환 시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박스에 미상환 대출자량이 되어 있는가요? 자, 그림 정리합니다. 용자 기간을 가령 15년이라고 할게요. 전체 15년이고 해마다 일정액씩 갚을 원리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해마다 갚을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 어떻게 구했어요?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했는데요. 차입자가 10년까지 상환했습니다. 갚은 기가 10년이에요. 남은 기가 몇 년? 5년. 그러니까요. 10년 말에 11, 12, 13, 14 갚을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얼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중도 상환 시에 미상환 잔액은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어요. 다시 용자를 받고 나서 해마다 뭘 갚아요? 원리금. 이 원리금 뭘로 구하는데?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하는데요. 그러면 10년 말에 나머지 5년 못 갚았죠. 못 갚은 매기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즉 중도 상환 시에 미상환 잔액은 뭘로 구한다? 연금의 현가. 자, 매년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거나 매년 갚을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랑 똑같죠. 그럼 중도 상환 시에 미상환 잔액은 첫 번째 여기 원리금이죠. 원리금 곱하기 뭐 하거나 연금의 현가계수. 이미 물어봤어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중도상환 시의 미상환 잔액은 연금의 현가를 적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년 써야 돼요? 10년, 5년? 시험장에 5년 안 줘요. 이렇게만 줘요. 그러니까 10년 말에 중도상환 시 미상환 잔액은 남은 기간 나와야 되죠. 몇 년? 5년. 수식으로 쓰면 n-t라고 쓸 건데 n은 뭐고요 그러면? 전체 기간 15년, t 시점 10년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몇 년? 5년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용자금을 알고 있다면 용자금은 뭡니까? 대출받은 금액. 이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남아있는 비율, 잔금 비율을 곱하면 역시 중도상환 시의 미상환 잔액을 구할 수가 있다. 겁먹지 말고요. 잔금의 비율이죠. 잔금 알고자 하는 게 분자라고 한다. 전체 기간. 자, 분모는 뭔데? 전체 중에 뭐다? 남은 기간의 비율이다. 기간을 쓸게 전체 몇 년? 15년. 남은 거 몇 년? 5년. 그렇습니까? 여기 뭐예요? 잔금 비율. 5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전체 중에 남은 거니까 전체 저당 기간이죠. 남은 기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자금 곱하기 뭐 하면? 잔금 비율하면 역시 중도상환 시에 미상환 잔액을 구할 수가 있더라. 풀어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상환했죠. 10년 동안은 상환된 금액의 비율, 상환 비율이라고 하면 남은 5년은 뭐예요? 잔금 비율입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상환 비율을 하게 되면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이죠. 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그럼 잔금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여기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잔금 비율 혹은 미상환 금액의 비율을 말하더라는 얘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환 비율은 원금에 대한 뭐예요? 상환된 금액의 비율. 잔금 비율은 원금에 대한 잔금 혹은 미상환 금액의 비율을 말하. 산수를 해보면 0.6이라고 합시다. 잔금 비율은 0.4. 두 개 더하면 1 됐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면 잔금 비율은 이렇게 물어보면 넘겨보세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두 개 더하면 1이니까요. 그럼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왜 오냐고 묻는 게 아니죠. 이 용어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 상환된 금액의 비율이 60%이면 잔금 비율이 얼마란 얘기예요? 40%니까. 그럼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을 할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이제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잔금 비율을. 분모도 연금의 현가, 분자도 연금의 현가 쓰갑니다. 연금의 현가 갑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 이게 뭔데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 시험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R은 뭔데요? 이자율 10%라고 하면 이게 0.1이죠. 10%라고 하면 0.1, 0.1, 0.1. 요거 몇 년 해야 돼요, 그러면? 15년. 마이너스 15승. 여기 몇 승? 마이너스 5승. 지금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요게 잔금 비율이에요. 여기 잔금 비율이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럼 잔금 비율은 전체 원금에 대한 무슨 비율? 잔금의 비율로. R이 뭡니까? 이자율. 15년은 뭐고? 대출의 만기. 5년은 뭐고? 그렇죠.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지문이 이게 잔금 비율이죠. 15년의 연금의 현가, 5년의 연금 현가 아니에요. 이게 잔금 비율이잖아요. 그럼 잔금 비율 R이 뭐고요? 이자율. 15년은 대출의 만기. 5년은 뭐고?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원금에 대한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되더라. 그럼 상환 비율 해봅시다. 상환 비율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15분의 10이에요. 그러면 상환 비율은 상환된 금액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이건 같죠? 여기 10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상환한 기간, 경과한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민이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봤던 표현은 중도상환 시 미상환 잔액은 뭘로 구한다? 연금의 현가. 얘를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이 비율로 물어본 적도 있고 이걸 지문으로 물어본 적도 있고 이걸 지문으로 물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건 계산 문제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다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 충분히 물어볼 거 대비를 하고요. 원리금은 뭘로 구합니까? 융자금 곱하기 저당상수. 그럼 융자금을 줘버리면 융자금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잔금 비율을 하면 된다. 이 수식 자체로 물어볼 개연성을 대비를 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중 잔금 비율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수식을 모르면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식을 꼭 외워서 연금의 현가를 꼭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15년은 뭐예요? 대출의 만기. 이건 뭐예요? 남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상금 비율은 원금에 대한 미상환대 금액, 잔금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다. 그럼 상환 비율은 똑같아요.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이제 뭐라고 쓰고 경과한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되겠다. 책 좀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의 하단부에 박스가 2개 나와 있죠. 미상환 대출 잔액은 원리금 곱하기 뭐 하거나 연금의 현가에서 괄호 안이 중요해요. 남은 기간 돼 있죠. 남은 기간 써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방법이 아니라면 두 번째 2번 항목에 역시 미상환 잔액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거나 잔금 비율. 분모가 뭔데? 전체 기간 만기. 분자는 남은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분의 5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내려가서 그래서 수식 굳이 보자면 그래서 다음 줄에 잔금이란 원금 중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죠. 금액이고 끊고 잔금 비율이란 잔금 동그라미 치고요. 저당 대출액은 뭡니까? 원금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 동그라미. 지금 잘 보셔야 돼. 상환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남은 동그라미.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된다. 수식 보세요. 분모나 분자나 전부 다 뭐다? 연금의 현가다. 그죠? 그럼 분모는 뭐라고 썼고 대출의 만기 전체 기간이고 분자는 남은 저당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읽은 거니까요. 읽어볼게요. 이 수식입니다. 수식 보고 읽으세요. 잔금 비율은 원금에 대한 무슨 비율? 잔금의 비율로 이자율, 대출의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된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암기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뻔한 질문을 물어보는 건데 저게 무슨 말인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비율을 우리는 잔금 비율 하신 겁니다.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저당 대부액 중 상환된 원금을 뭐라고 쓰고요? 상환액이라고 썼고 이제 같은 요령으로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쓴다?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돼. 이제 즉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무슨 금액? 상환된 동그라미 치고 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역시 요령 같습니다. 이자율 만기 이제 뭐라고 썼어요? 경과한 동그라미 치고 경과한 저당 기간의 함수이다. 잔금 비율은 남은 기간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럼 상환 비율은 뭐라고 쓴 것이다? 경과한 저당 기간의 함수로 구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상환 비율은 비율이 0.6이고 잔금 비율이 0.4가 되면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 되죠. 따라서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어쨌든 간에 요즘의 문제는 수식을 모르면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3승값이 넘어가면 그 값을 준다 그랬죠. 이거 3번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값은 줘요. 그러니까 자, 1 플러스 예를 들면 1 플러스 0.1에 2승하면 얼마인데요? 1.21 3승하면 요건 알아야 돼요. 3, 3, 1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은 합을 주는 거니까 그건 겁먹을 필요 없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줄 때요. 가령 이 연금의 내가 전체 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만 요거만 주고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요 값이 얼마라고 주기도 한다는 얘기니까 문제의 조건을 잘 보고 대응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관건은 학개론이 왜 어렵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잘 읽자. 조건을 제대로 못 보시게 되면 헛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데요.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험장 시간 안에 가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요령이 필요한 거니까 문제를 좀 잘 읽는 요령이 좀 필요하다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을 주기도 하고 전체 값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예요. 기간을 20년 줘버리면 이게 얼마예요? 20승이죠. 그 값을 산수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제시를 해주더라. 전체 값을 주기도 하고 요게 20승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주기도 하는 거니까 문제 자꾸만 잘 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계산기가 꼭 필요한 계산 문제가 이깁니다. 당부 드릴게요.